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12번째 시간입니다. 112번째. 제가 가져온 글자는 바로 이 한자입니다. 네, 상당히 간단한 글자이지만 사실은 재미있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냥 딱 보셔도 작을 소자와 달 월자가 보이시죠? 자, 이 글자는 준 3급에 배정되어 있는 닮을 초 혹은 같을 초입니다. 닮다와 같다는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닮은 것 중에 아주 많이 닮은 것을 초라고 얘기했겠죠. 이 글자는 달 월자와 작을 소자인데 달 월자도 그냥 달 월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펜이 잘 안 나와서 잠깐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타이완에서는 지금도 번체자에서는 이렇게 육달월과 달월을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이렇게 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구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고기 육자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고기라는 뜻이네요. 그게 왜 닮다, 같다가 되었을까요?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되어서 잔기침이 자꾸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꼭 우울한 사람의 눈썹처럼 이렇게 내립니다. 자, 그런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것을 화난 사람처럼 이렇게 쓰죠. 사실은 이렇게 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쓰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둘 다 맞는 한자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육달월은 사람의 몸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닮음새, 닮았기 때문에 몸매, 체형이 닮았기 때문에 차이가 아주 작다 해서 작을 소자가 들어갔다. 대동소이하다 라는 설명도 있고 이것 자체가 나를 닮은 작은 분신이란 얘기죠.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도 비슷하게 이렇게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몸매도 그렇지만 특히 얼굴이나 여러 가지 성격까지도 다 저를 닮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외우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미니미라고도 얘기하죠. 미니미, 작은 나. 그래서 저는 이 글자를 볼 때마다 미니미가 생각납니다. 자, 계속 보시죠. 일단 이 글자는 설문회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조금 중언부언이 있긴 한데 닮을 초, 같을 초. 설문에서는 고륙이 서로 비슷한 것이다. 그리고 고기에서 뜻을 취했고 작을 소는 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형성자로 보았군요. 마침 이게 같을 초자, 그 다음에 작을 소자 모두 거의 비슷한 발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어요. 그 앞서간 사람, 여기서는 조상을 말할 것 같습니다. 선조나 가장 가까이는 아버지 정도를 얘기하면 되겠죠. 어머니나. 자, 가장 가까운 부모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초라고 이야기했다. 예전에도 불초라는 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반절법이죠. 사하고 묘를 성모 운모를 더했다. 그러니까 사하고 묘니까 쇼네요. 사실은 이게 초가 아니라 쇼 정도의 발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라고 얘기하지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됐습니다. 불초. 그리고 설문해자 주
얘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뼈와 살이 서로 닮아 있다. 여기서 이 글자는 닮을 사자와 같을 사자와 동자입니다. 예전에 고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재미있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륙이 서로 닮았다는 것은 이것은 이 사람의 고륙과 저 사람의 고륙의 형태와 모양이 대략적으로 같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같을 초라는 말도 있나 봐요. 대략적으로 같은 거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해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동소이하다 해서 이 작을 소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글자는 모양 모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이 글자나 이 글자나 사실은 같은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자는 고기 육자를 따랐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어 사전에 보면 카도카와에서는 결국 몸매가 닮았다는 의미라고 아예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일본의 카도카와 사전에서는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해자는 당시에 그 고자라고 부르는 고문이라고 부르는 갑골문과 금문에 대해서는 참고를 할 수 없었죠. 완전히 다 이게 발굴이 안 됐을 때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글자 같은 경우는 갑골문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문이 있는데 이게 육달월은 아니에요. 저 달도 아닙니다. 고기도 아니고. 그래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에 작을 소자가 있는 것은 보입니다. 그리고 소전에 이게 이제 설문해자 허신이 참고한 글자체이죠. 보시면 고기 육자와 작을 소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작거나 닮다란 뜻이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미리미리 생각하시면 더욱 이해하기가 외우기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체자 약자에는 이렇게 쓰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체자에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위에 비우자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건 어떤 뜻이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통자 중에는 제가 발견한 건 이게 있었는데 검은고 탈소도 되고 닮을 초자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사람을 뜻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의 모습이 그 체격이나 몸매가 아주 작은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닮았다. 혹은 사람이 아들이나 딸이 본인은 닮았다는 그런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글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지금은 이 글자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은 망볼초라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금일 한자로 따로 빼어내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망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 아군이니 적군인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랑 닮아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암구어, 그죠? 암구어라고 얘기하죠. 암구어로 자 누구 뭐 이렇게 물어보나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너 같은 편이다. 뭐 암호를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대답 못하면 그건 적군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망볼 초자인데 뭐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 입 구자죠. 이거는 작다의 뜻도 있습니다. 아까 담다도 있지만 작다의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작을 소자가 있기 때문이죠. 입에 이 고기 그러니까 입의 살을 작게 오므린다라고 해서 이거는 휘파람을 불다의 뜻도 있습니다. 휘파람 분다는 거는 이게 또 그 경계하는 그런 또 행위의 어떤 그 과정이 중에 하나가 될까요? 어쨌든 망볼 초자도 전 개인적으로 재밌는데 이건 조금 더 제가 조사를 해서 닮을 초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금일 한자 시간에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닮을 초자가 들어간 단어는 많이 있습니다. 글자는 사라질 소자도 있고요. 이것도 이 작을 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깎을 삭자도 작다의 뜻으로 여기선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고기도 되지만요. 점점 초자 역시 작다의 뜻으로 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루설자 역시 이게 작은 가루, 그렇죠?를 뜻한다고 하는데
이 글자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알아보고 금일 한자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sak은 조금 다르네요. 근데 초, 설 이렇게 좀 비슷한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다릅니다. 자, 이 글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닮을초, 같을초 준 3급에 배정이 되어 있고요. 중국에서는 xiao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그렇게 얘기해요. 닮았다. 이럴 때 얘기하고 아까 작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는 일성으로 xiao라고 얘기합니다만 아니면 성으로 쓰인다든가 거의 이런 성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사성으로 내리꽂는 xiao라고 얘기합니다. 네. 타이완의 이 글자체는 상당히 재밌네요. 네, 이거는 위쪽으로 삐친 데다가 아래쪽으로는 오히려 6다로를 이렇게 제대로 구분을 해놓은 아주 특이한 글자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타이완 사람들이 이렇게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귀찮으니까 이렇게 다로가 똑같이 대부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등에서는 이것을 권장하겠죠. 자, 일본의 닮을 초자는 중국의 닮을 초자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발음은 쇼. 훈독도 재미있는데요. 니르, 닮았다. 그 다음에 아야가르. 이거는 좋은 영향을, 선한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카타도르 이렇게 하면 본뜨다, 모방하다의 뜻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 도금을 참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쇼, 시아오, 초, 쇼 비슷한데 이 훈독을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본인들의 말을 일본어를 사용할 때도 꼭 도금을 쓰지 않더라도 한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훈독 중에 이 한자가 원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를 유추하기가 꽤나 유용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매번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대륙, 타이완, 일본까지 발음과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닮을 초, 같을 초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컨텐츠를 마쳐야겠네요. 아까 애초에 말씀드린 불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닮을 초자를 쓰는 단어는 꽤나 많이 있죠. 일단은 초상이 있습니다. 사진, 그림 따위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있고요. 초상화도 있죠. 초상만 하나 할까 하다가 사실 초상화라는 말이 초상보다는 더 자주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또한 초상을 또 활용해서 초상권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초고왕도 가져왔습니다. 근초고왕도 관련이 있는데 이따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불초, 그렇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불효자가 되었는지, 불효의 뜻이 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초라는 재미있는 지명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초상. 그렇죠? 사진, 그림 따위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 주로 얼굴을 많이 쓰고 있고요. 초상화라고 하면 보통 이 가슴까지나 얼굴까지를 많이 그리죠. 물론 몸 전체를, 전신을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춰지거나 생각되는 모습, 그 모습의 뜻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 되고 조형도 있습니다. 조형은 특히 좀 다른 뜻으로도 사용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초상이 있습니다. 초상이 들어간 단어 중에는 초상화도 있죠. 이 그림 화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속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자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초상화. 사람의 얼굴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이다. 영정. 영정이란 말은 그렇죠. 아까 조형도 그랬지만 죽은 사람에게 쓰는 그 사진이나 그 그림에 쓰는 것이죠. 이 정자는 그림족자, 정자도 되고 탱자도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탱화할 때도 이 글자를 쓰죠. 어쨌든 영정, 무슨 영정 사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어쨌든 영정은 초상화랑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뜻으로 국어 사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초상, 화상이란 말도 있습니다. 아예 이거를 초를 빼고 그림 화자에다가 형상 상자를 넣어서 화상이라고 하는데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포함한다. 네, 아이고 이 화상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요즘엔 얘기 안 하죠. 그럴 때도 이 화상을 쓰는데 그게 얼굴 그림이다.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네, 요즘에 특히 많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글자인 초상권입니다. 법률적인 용어고 자기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 인격권의 하나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거나 보통 요즘은 사진이죠. 그림은 아니고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왔겠죠. 왜냐하면 초상 자체도 영어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portrait. 이 자체가 원래는 프랑스어 쪽에서 그리다의 뜻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네. 사람의 모양을 똑같이 그리는 걸 portrait라고 얘기하죠. 초상. 그게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의 뜻인 rights가 있습니다. portrait rights라고 하면 이게 초상권인데 아마 이 글자를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요. 네, 초고왕입니다. 초고왕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백제의 제5대 왕이다. 뭐 이러한 공격하고 사도성을 쌓고 제위기간은 166에서 214다. 그리고 초고왕이 아니라 힐소자를 써서 소고왕이라고 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백제의 왕이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근초고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근초고왕은 그러면 5대 왕인지 아니면 그 전의 왕인지 아니 이 다음에 뭐 제6대 왕인지 그래서 한번 다 이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근초고왕은 아까 5대 왕이었는데 백제 한참 뒤네요. 13대 왕입니다. 마한과 대방을 병합하였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점령하여 근초고왕은 많이 들어보셨죠? 백제의 전성기에 제위했던 왕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도대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직기와 왕인을 일본에 파견하였으며 박사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여기에서의 그는 위키백과를 보니까 서양의 누구누구 2세, 그죠? the second, 이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추정만 하고 있는데, 그죠? 초고왕을 내가 잇는다, 라는 뜻으로 후에 붙였겠죠. 이거는 보통 조선의 왕의 이름도 뭐 종인지 조인지 뭐 앞에 붙는 이름도 후세에 붙인 명칭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후세의 역사가들이나 후세의 사람들이 붙인 이름일 텐데 왜 초고왕의 2세를 뒤를 잇는 사람이라고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초고왕, 초고왕 할 때도 이 초자가 들어가네요. 그 다음은 불초입니다. 이건 불효와 같은 뜻이 되는데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뜻. 이건 약간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있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을 이르는 말. 제가 아버지처럼 훌륭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닮지 못해서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아버지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가 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1인칭 대명사다. 불초소생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불초남, 불초자 이것도 약간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죠. 불효자, 불초소생 이런 유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초소생 할 때도 소생이라고 쓰네요. 미약한 그런 생명이다. 그렇죠? 불초에도 낮추는 말이 있고 소생에도 겸손한 뜻이 있네요. 불초소생. 그 다음에 만물초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금강산에 있는 바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위가 여러 가지 물체 형상을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면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나타내고 있어 기묘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사진을 가져올까 하다가 그냥 또 너무 영상도 길어질 것 같아서 이런 말이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어로는 만물상이 있는데 이게 그런 어떤 원래는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인데 일반 명사로도 쓰이나 봐요. 그래서 여기 상은 어떤 모양을 나타내죠. 금강산의 바위산 1번의 뜻도 있고 온갖 물건의 가지가지의 모양 만물상이라고 해서 사실은
동아일보였나요? 조선일보였나요? 예전에 그 칼럼이 있었습니다. 만물상 해가지고 꽤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세태와 세상 만사를 다양하게 분석을 한다고 할까요? 짧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칼럼이었는데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만물상의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닮을초, 같을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12지 생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띠를 그냥 띠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12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2지 생초가 있습니다. 중국엔 특히 생초라고 얘기해서 이걸 띠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2지를 상징하며 각각 방향과 시간을 맡아 지키고 보호하는 12가지 동물의 상이다. 대개 같은 모양의 관복을 입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머리만 동물 모양 하고 있다. 그래서 초를 쓴 모양이에요. 그렇죠? 능이나 묘의 둘레 돌에 조각되거나 관이 들어있는 방의 내부에 벽화로 그려져 묘를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12생초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12지까지는 얘기 안 하고, 그렇죠? 아니면 12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수면 인신상이다, 그렇죠? 괴물의 짐승의 얼굴을 하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라는 말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데 얼굴만 다르다, 사람과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능묘의 호석, 그렇죠? 보호하는 돌인가 봐요, 그렇죠? 수호를 담당하는 조각했을 뿐 아니라 현실, 그렇죠? 그 무덤에 있는 방이죠. 내부에도 벽화로 그렸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무덤 주위에 이렇게 12가지 신이 12지 신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거를 생초라고 얘기합니다. 왜 초가 들어갔는지는 설명을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까지 해서 12가지. 이거를 영어로는 Chinese Zodiac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디악 자체가 그 12개의 그 뭐라 그러죠? 황도대? 서양에서 무슨 전갈이니 천칭이니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걸로 비슷하다라고 해서 중국의 조디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종의 종물을 뜻한다. 그래서 쥐, 그다음에 소, 호랑이, 토끼, 용, 그다음에 뱀, 말, 양, 원숭이, 닭, 그다음에 개. 이거는 돼지인데 재밌게도 이 돼지를 일본에서는 멧돼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화투와 하나후다 할 때 7월인가요? 그렇죠? 이노시시. 그 띠에 대해서는 우리와 중국이 훨씬 더 자주 묻고 본인의 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뭐 하는데 일본은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일본에도 띠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럴 때 무슨 띠냐 물어보면 멧돼지 띠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가 일본에서는 멧돼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돼지 저자입니다. 실제로 이건 멧돼지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 돈자에 비해서는 집돼지가 아니라 산에서 타는 멧돼지. 그래서 저돌적이니 그렇죠? 저육 볶음이니 할 때 쓴 그 글자죠. 그래서 주로 이 Chinese Zodiac은 어디서 쓰느냐? 사람의 출생년을 기록할 때 주로 쓴다. 그렇죠. 무슨 띠라고 할 때 돈을 쓰는 건데 그걸 생초라고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겸사겸사 중국과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었네요. 자, 그래서 금일 한자 112번째 시간에는 닮을 초, 같을 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니미를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편하다. 그래서 닮다의 뜻도 있지만 차이점이 작다, 적다라고 해서 작다의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닮을 초자가 들어간 또 다른 단어에 대해서는 모양자 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12번째 시간에는 닮을 초자, 같을 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